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집주인 빚을 메꿔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을 풀어서 서민을 도운다고 하지만 그 대출로 배불리는 건 금융기관과 건설사, 갭투자 세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주택자, 지금 당장 집 사라고 이상한 논리로 떠드는 교수, 전문가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경제 유튜브 기사들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망, 침체, 대공황 이런 단어로 사람들 겁을 줍니다. 근데 웃긴 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파산도 넘치고 연체율이 폭증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도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런 기사들만 보면은 이제 주가도 곧 폭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바로 주식시장 지표입니다. 코스피, S&P 500 같은 주가 지수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즉 똑똑한 투자자들은 실업률이 발표되기 전에 파산 건수가 집계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실업률, 폐업률, 부도 건수 이건 전부 후행 지표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된 과거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이 늘고 있다. 주가도 곧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 다 내리고 그친 뒤에 땅에 물 고인 것을 보고 비가 곧 올 거야 외치는 바보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측을 교수라는 사람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구분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코스피 지수 매입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먼저 크게 폭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실업률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은 난리였죠. 실업자들이 주식을 다 던질 거다. 기업 줄도산 올 것이다.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실업률은 이미 반영됐고 미국이 돈을 푸는 순간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 5만 원 이하 구간은 정말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삼성전자 5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구분한 결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5월부터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심리가 좋아지면은 소비가 늘고 심리가 위축되면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5월부터 소비 심리는 가파르게 반등했고 지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비가 늘면은 당연히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조용히 매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력이 우리보다 빠른 만큼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과는 반대로 투자합니다. 실제로 주식 격언에도 언론과 반대로 투자하라 말합니다. 그 정도로 언론은 기득권을 대변하고 대중들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성향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참고로 저는 정치적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경제 폭망, 기업 탈출, 지옥문 열린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기업 다 해외로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언론이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
그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까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반대로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언론의 경제 뉴스를 접할 때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냉정을 되찾고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주가 반등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등 못하고 무너진 적도 있었죠.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PC와 인터넷이, 2007년엔 아이폰 등장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2010년대 이후는 SNS 발달로 세상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증시는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입니다. 지금이 살짝 2000년 IT 버블 같은 느낌으로 과열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 선도 기업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AI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기득권들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날개를 못 펼치는 인재들이 모든 분야에 널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그걸 먼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은 무조건 상승한다, 상급지는 계속 간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출을 조이고 보증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했습니다. 3,000건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호가만 올렸지 거래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되면은 현금화가 안 됩니다. 즉 아무리 호가가 올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면은 인출할 수 없는 통장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유동성이 막힌 부동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지금 주식은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대기 자금도 73조 원으로 무려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증시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은 한번 불이 붙으면은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예전에 투자는 곧 부동산을 뜻했다면은 앞으로 투자는 주식을 뜻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선 당연히 제 채널 구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대박 종목까지는 못 맞춰도 중장기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향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 저점 구간, 2021년 금리 인상 시기엔 미국 주식, 2023년엔 금 투자를 강조했었죠. 이런 식으로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확실한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시고 공부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향성과 여러분의 공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참고로 공부는 꼭 제 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책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